안녕하세요. 이진유입니다. 오늘은 제가 총 1,500만 원 들여서 미국 로스쿨 42군데에 지원했던 결과, 그리고 준비 과정, 왜 로스쿨 지원하게 됐는지, 로스쿨 원서 쓰는 방법, 좀 독특했던 미국 로스쿨들, 그리고 로스쿨 인터뷰는 또 어땠는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같은 이야기들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영상이 꽤 길어질 것 같은데 그렇다고 영상을 쪼개서 올리고 싶지는 않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첫 번째부터 가보겠습니다.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죠. 저는 미국 로스쿨 총 42군데를 지원을 했고요. 2025년 가을 학기에 입학하는 시즌으로 원서를 썼고요. 지금 꽤 많이 지났죠. 그래서 저의 아픈 과거지만 이제서야 공유를 드릴 수 있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저는 웨일리스트에 들어간 게 한 11개 정도가 됐었고, 그 중에서 인터뷰를 보자고 한 곳이 4군데 정도였어요. 42개는 너무 많으니까. 근데 42개 중에 제가 주로 어떤 대학을 썼냐 하면 그냥 탑 60 위로 있는 대학은 다 썼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하위권 대학들은 거의 쓰지는 않았어요. 제가 합격해도 안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최대한 상향 지원했고요. 결과는 당연히 그 4군데 인터뷰도 다 봤지만 다 떨어졌습니다. 혹은 웨일리스트에서 끝났어요. 인터뷰 4군데를 본 데가 와슈라고 하는 미국 랭킹 12위에 빛나는 명문입니다. 정말 행운이었죠, 저는. 와슈라고 불리는데, 왜냐면 워싱턴 유니버시티가 너무 많아요, 미국에. 근데 이 학교는 워싱턴 유니버시티 스쿨 오브 러였고 줄여서 와슈라고 부르고, 이 학교가 제일 처음 인터뷰 요청이 왔었고, 그 다음이 텍사스 A&M 그리고 The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둘 다 너무 좋은 대학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르도조 러라고 예시바 대학교, 뉴욕에 있는 카르도조 러에서 인터뷰를 봤습니다. 와슈랑 텍사스 A&M 그리고 The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는 다 떨어졌고, 카르도조 러는 계속해서 웨일리스트에 있었고, 나머지 웨일리스트드 된 학교들 중에서 저에게 제가 계속 이메일은 보냈지만 답이 안 오고, 그렇다고 리젝티드도 아니고 해서 웨일리스트로 끝난 학교가 또 어느 정도 있고요. 제가 이렇게 미국 로스쿨 지원했던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직장인 생활을 하면서 로스쿨 준비를 병행했었는데, 한 로스쿨 준비 병행한 게 한 2년, 3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미국 로스쿨에 가고 싶다면 아무런 정보가 없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 또한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고, 제 주위에 미국 로스쿨 나온 사람들도 잘 없었고, 물론 물어보면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저랑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은 아니었고, 또 직장인 병행하면서 하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이런 도전을 한다는 걸 쉽사리 오픈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실패가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진짜 갈 거면 주위에 말 안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고 보니까 뭐 미국 로스쿨 준비했어 혹은 미국 로스쿨 준비해 라고 그때 왜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제 안에서 많은 갈등이 있기도 했어요. 미국 로스쿨을 가게 되면 한 3억에서 많게는 6억까지 들 텐데, 생활비랑 이런 거 다 하면 이 정도의 금액을 보태서 이 디그리를 따고 로여가 되는 것이, 혹은 이제 법조계에 가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를, 내적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많이 못한 부분도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한 만큼 여러분들이 정보를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주로 지원한 학교들은 미국 서부냐 동부냐 상관없고 서부, 동부, 중부, 남부 다 썼습니다. 어디든 한 곳만 되라라는 마인드로 썼기 때문에 어떤 지역적인 무언가를 제가 차별성을 두진 않았고요. 어디든 저는 뭐 되면 가겠다라는 마인드로 썼습니다. 왜냐면 진짜 좋은 학교만 썼기 때문에 그랬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보실 점은, 제가 10년 정도의 커리어를 가지고 있고, 그때 미국 로스쿨을 지원할 때는 한 7, 8년 정도의 경력으로 지원을 했었고, 제 경력이나 학점이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LSAT만 잘 보면 충분히 승산 있는 승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무지몽매하게도 LSAT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GRE로 지원을 한 결과입니다. 저는 GRE로 지원을 했는데 요 정도 웨일리스트가 10개가 넘게 됐다고 여기에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리 그래도 합격은 못했으니까 돈 낭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로스쿨을 가고 싶다면 꼭 LSAT을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제 저랑 같이 GRE 수업을 들었던 친구 중에 컬럼비아 러를 간 친구가 있긴 해요. 근데 그 친구 GRE 점수가 만점 정도는 아니었는데 높은 점수였는데 그래도 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학부가 NYU였던 것 같고, 경력도 패럴리걸인가? 법조계 경험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렇진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LSAT을 준비를 해보니까 GR이라는 그 전형 자체가 사실은 어떤 레거시가 있는 가문에서 태어난 친구들, 혹은 그런 친구들이 로스쿨을 쉽게 가기 위해서 만든 전형이라는 썰도 있더라고요. 집안이 특출 나거나 빽이 있는 거 아니라면 LSAT을 보시는 거를 적극 추천하고요. 특히 한국 학부를
학부를 나온 학생이라면, 근데 미국 학부를 나온 학생이라면 그 미국 학교에 딸려있는 로스쿨을 가게 되면 LSAT을 보지 않아도 되는 학교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대학은 미국으로 가야 되는 건가 봐요. 두 번째, 이 부분은 궁금하신 분들만 보시고 궁금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스킵하시고 세 번째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로스쿨을 지원하게 됐는지, 와일러를 원서를 쓸 때도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제가 로스쿨을 지원을 하게 된 계기는 이 퍼스널 백그라운드랑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서 저의 개인적인 좀 딥한 이야기라서 모든 거를 다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고, 여러 방면으로 약자가 피해보는 상황을 많이 봤고 또 그거를 보면서 전 정의 구현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는 변호사라는 타이틀이 있는 상태에서 정의 구현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 때부터 법대를 지원을 했었고 그때 또 잘 안 됐고, 또 학부에 들어와서도 법대로 편입을 할까 생각했는데 그것도 어영부영 잘 안 됐고, 한국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한국 로스쿨을 갈까 생각했는데 또 교수님이 그닥 추천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저는 또 그때 거기에 약간 흔들렸고, 또 돈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내가 언젠가는 MBA든 로스쿨이든 해외에서 유학생활을 해보겠다라는 일념으로 생활비를 모았죠. 학비도 모으고. 그렇다면 왜 미국이냐? 원래부터 유학은 늘 하고 싶었고요. 제가 영어를 워낙 좋아하고 저의 학부 전공도 영어 교육이고, 영어가 제 삶에 있어서 엄청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저한테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언어가 사람이 생각하는 걸 결정짓는다고 하잖아요. 영어를 통해서 제 세상이 엄청나게 확대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특히 교육의 선진국에서 로스쿨 교육을 받는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더 달라질까? 그런 기대로 미국 로스쿨을 꿈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로스쿨 준비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로스쿨 준비 과정은 총 2가지 섹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 로스쿨 지원을 위한 그 시험 성적을 따는 단계, LSAT이든 GRE든, GRE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지만, 시험 성적을 따는 단계, 그리고 지원서를 작성하는 단계, 이렇게 2가지로 나뉘어져 있고요. 처음 시험 성적 같은 경우에는 저는 미국 로스쿨 입장에서 봤을 땐 저는 국제 학생이니까 토플 점수가 필요했고요. 토플 점수를 요하는 로스쿨도 있고 안 요하는 로스쿨도 있지만, 상위 학교일수록 토플 점수를 요구를 하고 최소 100점에서 102점 이상인가를 요구를 합니다. 상위 학교들은요. 하위나 중하위 학교들의 경우에는 최소 점수인 80점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안전하게 토플 점수를 받아놓기 위해서 토플도 단기간 공부를 해서 점수를 땄었고요. 토플이 얼마더라? 토플 109점을 따놨었고, 근데 토플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대요, 미국 로스쿨에. 그런데 상위 학교로 가면 갈수록 토플 110점 이상 받으면 조금 더 가산점이 붙을 수 있나? 아무튼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 토플을 빨리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이 GRE 또는 LSAT인데 GRE는 말 안 할게요. 말할까? GRE는 저는 헬스 학원을 다녔는데 솔직히 좀 모르겠어요. 비추해요. GRE 리딩은 정말 전혀 도움을 못 받았고요. GRE가 답지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끼워 맞추는 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GRE 시험 자체도 외워야지 풀 수 있는 것들이 많았고, 그래서 어휘를 되게 많이 외웠어야 됐는데, 전 GRE 준비 기간이 되게 길었어요. 한 2년? 근데 2년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GRE를 풀타임으로 한 2-3달 바짝 해가지고 점수를 획득하는 형식으로 하라고 했는데, 저는 일을 병행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GRE를 한 4-5번 쳤나 해가지고 GRE도 썩 나쁘지 않은 점수를 받았어요.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정도 점수면 내 경력이랑 해서 로스쿨을 써서 한 군데는 붙겠다 해서 시작을 했죠. LSAT 같은 경우는 제가 원서를 싹 다 쓰고 나서, 제가 만약에라도 2025년 가을 학기에 입학을 하지 못하게 되면 다시 원서 접수를 할 요량으로 LSAT 학원을 알아봤고, LSAT 학원에서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절대 GRE로 지원하지 말라고. 이 로스쿨은 무조건 LSAT을 쳐서 들어가는 거고, 한국인 학생들은 특히나 LSAT 아니면 좋은 학교 들어가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LSAT 학원을 한 달 정도 다녔나? 근데 그 LSAT 학원도 저는 좀 별로였어요. LSAT을 만약에 공부를 하시게 된다면 독학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독학으로 하다가 정 안 되겠다 싶으면 돈 좀 써서 LSAT 학원을 가시고요. 거기 가시면 한 수천만 원 들이면 퍼스널 스테이트먼트까지 다 써줍니다. 그래서 역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최고구나, 그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미국 대학교 학부 다니는 친구들이 졸업하기 전에 방학 때 와가지고 LSAT 학원에서 바짝 공부를 하고,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랑 원서 쓸 때도 선생님한테 한 수천만 원 정도 드리면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랑 원서 싹 다 써주니까요. 돈 많으시면 미국 로스쿨 쉽게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처럼 돈을 아끼고 싶은 사람들은 미국 로스쿨 원서 충분히 이제 혼자 쓰실 수 있죠. 왜냐하면 AI가 있기 때문이죠. 이제 원서 쓰는 방법으로 넘어가기 전에,
로스쿨 준비 과정에서 제가 그래도 효과를 봤던 거는 해커스의 GRE 라이팅 수업이 있어요. 그 수업 제가 정말 득을 많이 봤고요. 그 수업을 통해서 오히려 미국 유학한 느낌이었습니다. 해커스 GRE 라이팅 하시는 분 중에 되게 스펙 좋으신 분이 선생님 계세요. 그 선생님 수업 들으면 정말 교양이 엄청 높아지는 경험 할 수 있게 되고요. 미국 아이비리그 가면 돈 엄청 드는데 한국 해커스에서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거에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 외에 GRE 관련한 수업은 전 솔직히 다 별로였어요. 설명도 되게 대충 해주시고 또 GRE 수업 자체를 엄청 오래 하신 분들이라 엄청 지쳐하시고 재미없어 하시고 관성적으로 수업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스터디 모임 같은 것도 하는데 그 스터디 모임도 솔직히 별로 도움 안 돼요. 다 모르는 친구들끼리 와서 스터디를 하는 거라 썩 도움 안 되고 오히려 GRE 시험 칠 때 헷갈립니다. 자, 그럼 대망의 로스쿨 원서 쓰는 방법 네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쿨 원서는 LSEC에서 쓸 수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이 학부 생활 중에 교환학생이나 어학연수나 이런 걸 가셨다면 단단히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LSAT이나 토플이나 이런 퍼스널 스테이먼트나 이런 거 준비하시기 전에 성적표부터 받아 놓을 수 있다면 그것부터 하시길 바래요. 저는 원서 접수를 9월부터 시작했거든요. 9월이면 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경기도 오산이었죠. 왜냐하면 저는 학부 시절에 독일에서 교환학생 했었고 또 중국에 어학연수를 갔다 왔기 때문에 관련한 성적표가 필요했는데요. 제가 그 성적표가 필요하다는 그 사실도 몰랐어요. LSEC에서 제 성적표를 검토하고 그 이후에 너 독일에서 교환학생 갔다 왔더라. 그때 성적표 좀 줘. 근데 그 성적표를 제가 갖고 있는 성적표를 주면 안 되고 학교에서 직접 그거를 오프라인으로 국제 우편으로 붙여서 보내야 돼요. 그 LSEC에 쓰여져 있어요. 어떤 형식으로 줘야 되는지. 엔빌롭 안에 넣어야 되고 봉인을 해야 되고 아무튼 그 형식이 다 갖춰져 있어요. 아무튼 저는 또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니까 대학교 성적표를 검토하는 데만 한 6주 반 정도 걸렸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9월에 지원서를 냈는데 한 10월쯤 서류 관련해서 성적표를 좀 더 제출해라 라고 해서 성적표를 요청을 했죠. 근데 그때가 early decision이라는 또 전형이 있어요. 그 early decision이 마감하는 그 달이 10월 말이었나 그랬는데 10월 말 오케이 사주면 충분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독일에서 제 전화도 안 받고 오프라인으로 전화 걸어도 안 받고 이메일도 답이 없고 그래서 거의 한 달 만에 연락이 닿았고 근데 거기서도 또 국제 우편은 못 보내준다고 하는 거예요. 돈이 들어서 그 돈 다 내가 낼 테니까 제발 좀 보내달라라고 했는데 안 해준대요. 그냥 디지털 파일로만 보내줄 거래요. 그래서 제가 LSEC에다가 또 전화해가지고 국제 전화해가지고 전화를 몇 통을 했는지 몰라. 전화를 한 10통 넘게 했을 거예요. 국제 전화를 왔다 갔다 독일 학교, 미국, LSEC 결국은 보내주기로 합니다. 근데 제가 최대한 빨리 보내달라 그랬어요. 저는 얼리 디시전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못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연휴였나? 아무튼 연휴가 겹쳐가지고 최대한 빨리는 보내주겠지만 일주일 넘게 걸릴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적표를 받은 건 결국 2주 뒤에 받게 됩니다. 이미 얼리 디시전 끝났고 이젠 정말 그래도 할 수 있겠지? 그래도 여전히 그러니까 원서를 쓰는 초기 단계니까 난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죠. 자, 이제 한숨 놓고 결과를 기다리자 했는데 또 한 4주 뒤 너 중국 학교에서도 공부했더라? 중국 학교에서 성적표 보내줘 이러는 거예요. 내가 미쳐 안 미쳐. 독일에서 성적표 받는 것도 한 달 반이 걸렸는데 그거를 해달라고 하는 게 이제 12월 순이었나? 그랬어요. 학교들은 이미 다 방학에 들어간 상태일 텐데 중국 학교는 제가 어학연수 딱 2달 갔다 왔는데 그걸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갖고 있던 성적표를 보내주면서 이거는 단기 어학연수였고 성적 크레딧으로도 들어가지 않았다. 이거는 그냥 패스 논패스였어서 성적표가 없다라고 했는데 어떤 로스쿨은 된다. 오케이 했고 또 어떤 로스쿨은 안 된다. 그거를 LSEC에다가 다시 검토 요청을 해서 거기서 certified한 스크립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해서 이제 제가 상해에 있는 대학교에 또 이메일을 썼죠. 그랬더니 거기서도 오프라인으로는 절대 보내줄 수가 없고 디지털 파일로만 보내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LSEC에 전화해가지고 이러이러해가지고 이러이러해서 어떤 로스쿨은 그 디지털 파일도 괜찮다. 그러니까 LSEC에서 그것만 어프로브 해줘라. 혹은 그냥 이제 이 상태에서 내 스코어 카드를 릴리즈를 해줘라 라고 요청을 제가 왔다 갔다 했어요. 전화로도 하고 이메일도 하고 전화로도 하고 이메일도 하고 근데 전화로 그 LSEC representative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오케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알겠다 했는데 그게 릴리즈가 안 되는 거예요. 제 성적표가 릴리즈가 안 돼요. 릴리즈가 안 되면 로스쿨에서 제 성적표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제 입학 서류를 검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이메일을 썼죠. 다시 이메일 쓰니까 또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오프라인으로 이 주소로 보내달라. 그래서 제가 진짜
현타가 너무 와서 여기서 포기할까 했는데 이미 이전에 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다시 이메일로 싸웠죠. 이메일로 싸우고 다시 또 전화해가지고 나 이런 이메일 받았다. 근데 너가 내가 이름까지 적어가지고 이 사람이 괜찮다고 했다. 너네가 릴리스 해주기로 했다. 근데 왜 또 이렇게 되냐? 왔다 갔다 싸우고 이제 국제 전화 한 100통 한 것 같아요. 이때쯤 되니까. 릴리스를 해줬죠. 드디어. 중국 어학연수는 패스 논패스고 크레딧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규 과정이 아니라서 그거는 생략하고 혹시라도 로스쿨에서 그 성적표를 요구하는 데에서만 제가 별도로 디지털 파일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제가 로스쿨을 42개를 썼잖아요. 모두 다 똑같은 서류를 원하면 제가 42개 쓰는 게 엄청 쉬웠을 텐데 42개 쓰는 것도 한 2달 반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총 서류 작업을 마감하는 데까지는 한 3월 초까지 했던 것 같아요. 2달 반이 넘었구나. 한 6개월 정도는 서류 작업에만 매진을 했네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대한 5개에서 10개 정도에서 끝내시고요. 저는 그때 돈질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저 정도 경력이면 충분히 어디든 될 거라고 생각했던 오만함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5번째로 넘어갈 건데요. 서류 지원 과정에서 좀 독특했던 학교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동부학교, 중부학교, 서부학교 다 약간의 특징들이 있는데요. 동부학교는 확실히 좀 레거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보수적이고요. 그래서 이건 중부학교에도 좀 해당이 되는데요. 너가 지원하는 이 학교에 다녔던 친척들 있으면 다 써라. 할아버지가 이 학교를 다녔어도 쓰면 됩니다. 어떤 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서부학교는 그런 거 일절 없더라고요. 뭐 있는 학교도 있긴 해요. T14에 해당하는 학교들 중에서는 레거시를 좀 써라 하는 학교도 있긴 했는데 웬만한 학교에서는 정말 레이스도 가리지 않고 에스니시티도 가리지 않고 웬만해서는 정말 자유롭게 쓰라고 합니다. 그거에서도 되게 확실한 차이가 보였고요. 또 한 가지 좀 독특했던 학교는 브리검영 대학교였는데요. 그 학교는 종교적인 색채가 좀 있는 학교잖아요. 그래서 종교 관련한 문서도 내야 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무엇이든 상관은 없는데 그 종교 관련 지도자한테서 이 학생은 신실하다라는 그 증거를 내야 되는 문서를 써야 돼요. 그래서 저는 천주교였어가지고 성당에 가가지고 신부님한테서 그 문서까지 받아왔답니다. 자, 이제 6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로스쿨 인터뷰는 어땠는지. 이거는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결국에는 2편으로 나눠서 올리게 되겠네요. 아니다. 그냥 지금 얘기할게요. 로스쿨 인터뷰 어땠는지. 대부분 형식 자체는 다 비슷비슷했어요. 워슈나 텍사스 A&M이나 템플이나 다 비슷비슷했고 사람이 들어와서 직접 물어보는 줌콜 인터뷰도 있었고 그냥 AI 형식으로 템플릿으로 되어 있는 인터뷰 형식도 있었는데 질문들 자체는 거의 다 비슷했고요. 왜 로스쿨 오려고 하느냐, 왜 우리 학교냐 뭐 이런 질문들이었고 그 외에는 특정 시츄에이션 오리엔티드 되어 있는 퀘스천들이 있었고 되게 캐주얼했어요. 저는 준비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어렵게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와일러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굉장히 퍼스널하고 되게 딥한 이야기였어가지고 그거를 쉽게 풀어내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고 근데 조금 더 단순하게 생각해도 될 것 같고 그냥 솔직한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로스쿨에 지원을 하게 되면 본인의 솔직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가볍게 그리고 좀 더 인투어티브하게 풀어낼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7번째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계속 미국 로스쿨 준비할 거냐 지원할 거냐 뭐 기타 등등 제 생애 중에 로스쿨을 한 번은 갈 것 같은데 그게 언젠지 어디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LSAT도 후에 좀 치긴 쳤는데 제가 LSAT 공부하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LSAT은 또 논리 게임이에요.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있는데 이 LSAT 점수를 올리려면 거의 매일같이 문제를 풀어야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뭐 미국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이거를 하루에 한 문제씩만 풀어도 너 충분히 70점 이상 맞을 수 있다 하는데 180점 만점에 저는 일단 미국 네이티브 스피커도 아닐 뿐더러 이제 영어도 가물가물하고 물론 회사에서 계속 영어를 쓰긴 하지만 회사 영어랑 또 학문적인 영어랑 또 좀 다르잖아요. 계속 얘기하면 좀 핑계긴 한데 어쨌든 공부하기 싫었어요. 나는 러를 공부하고 싶었지 LSS 공부하기는 싫었어. 그래서 콜드 테스트 쳤을 때 145점인가 나왔는데 그게 한국인 치고 나쁘지 않은 점수라고 하더라고요. 좀만 하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공부하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LSAT 학원 한 달 다니고 또 저 혼자 한 달 독학해서 점수가 160점이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좀 더 공부하면 당연히 올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제가 LSAT을 앞으로 계속 공부할지는 미지수다. 이 점수와 이 경력으로 당연히 미국 티어 낮은 데는 갈 수는 있겠지만 거길 가서 뭐 어떤 효용을 제가 가질지는 잘 모르겠고 또 미국에만 로스쿨에 있는 건 아니라서 고민 중이에요. 또 예전만큼 미국만 고집해야 될 이유가 좀 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여전히 러를 배우는 거는 재밌을 것 같은데 네 고민 중입니다. 이제 로스쿨 갔다 온 교수님이랑도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추천인 또 서류가 필요하거든요. 이 이야기 안 했다. 지원 서류 중에 추천인 서류가 필요해요.
그래서 전 교수님을 2명을 만나 뵙고 왔었고요. 교수님 외에도 회사에 리걸 디렉터가 있어서 그분에게도 부탁했고, 네, 그래서 전 추천서도 3장 정도 마련을 해놨었고, 티어가 낮은 학교일수록 추천서 1장 정도만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요. 어쨌든 저는 한번 그 로스쿨에서 CAS 리포트라고 성적표를 로스쿨 제출용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걸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쨌든 생애 중에 한 번은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그 미국 로스쿨에서 배웠던 것의 학문적인 효능만 제가 참고하기에 돈이 약간 아깝다? 그리고 미국의 환경?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친환경적이냐? 또 그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고민이 많습니다. 아주.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래도 미국 로스쿨 가게 된다면 가장 지름길은 뭐다? LSAT이다. LSAT을 미국 학부 다니는 중간중간 연습하면서 치면은 충분히 170점 이상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노력에 여하다.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170점 이상 나오는 친구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철학이나 인문학을 공부한 친구라면 좀 더 잘 치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찌됐든 저는 뭐 미국의 탑 티어 로스쿨을 나온다고 해도 로펌 변호사가 되고 싶진 않았어가지고, 또 로펌 변호사 되면 엄청 갈리잖아요. 갈리고 싶진 않고, 그래서 로스쿨에서의 공부 경험은 너무 갖고 싶은데 그 이후에 뭘 할지는, 저는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나만의 무언가를 차리고 싶은데 또 그렇다고 미국에 계속 살 거냐 하면 그것도 퀘스천 마크여가지고 고민 중입니다. 여러분 미국 로스쿨 가서 미국에서 쭉 사실 거라면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라고, 그런데 미국 유학생 비자도 만만치 않다고 하고, 그래도 미국 로스쿨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겠죠. 그 친구들 위해서 헌정 영상 바칩니다. 스칼러십을 노린다면 최대한 빨리 원서를 쓰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스칼러십이 굳이 필요 없다, 나는 엘세 점수를 승부 보겠다 하면은 2월에 지원하셔도 무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엘세 점수만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고고익선이라고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들 있으면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기억나는 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이.